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1일, 9월의 첫 영업일, 알파프로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과 어떤 매매 공방이 조금 치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마감되어 9월에도 좋은 주식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으로 조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 트렌드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트렌드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렇죠? 특히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공화국답게 제약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임상 실험이나 기술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부 정책에 기대인 어떤 그린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관련주가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위주로 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이런 어떤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이제 주도 섹터로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 그죠?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하면서 주도주로 부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어느 섹터가 우리 9월 주식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약 바이오는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욕구에 대한 차익 욕구가 강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 관련 어떤 수혜주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판 뉴딜로 이어지는 이러한 종목들, 물론 이러한 종목들도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쨌든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건설 규제, 정부에서 공공 재건축, 그렇죠?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건설주 역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그 개별 종목들 중에서 배당 성향, 그렇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자, 배당 성향이 높으려고 그러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주들이 최근에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 성향들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배당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4달러 4.8원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장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졌던 하루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조금 변동성을 크게 주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한번 단계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죠. 오늘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조금 강한 양상을 좀 보여주었고요. 기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그렇죠? 수소차 관련돼 있는 부분과 치매, 그렇죠? 치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물론 이재명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들은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린 뉴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이하게 움직였던 것은 바로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 그렇죠? 아시아나 항공 인수, 그렇죠?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어떤 리스크 부담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많이 못 올랐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대림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어떤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그리고 생보사, 물론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그 다음에 하나생명, 이런 보험사들의 어떤 상승폭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핫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진약품입니다. 자, 영진약품은 거의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자, 보시면은 오늘 자, 오늘 영진약품을 보시면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력주 패턴들을 잠깐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상승한 후에, 그렇죠?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대체적인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은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에 어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의 어떤 개별 종목들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영진약품과 비슷한 오늘 흐름을 보여주었던 한국큐빅을 한번 볼까요? 자, 한국큐빅 역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이 앞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장중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적들이 여기에 양호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특이하게 수소차 부분이 이제 조금 부각이 된 거는 향후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어떤 규제 좀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그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 특히 증시 주변에 있는 물론 지금 개인 신용 잔고가 16조 정도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안정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이 빠지면은 정부 증시 안정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지금 어쨌든 지금 순환매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권 종목 공략. 다만 이러한 바닥권 종목을 공략할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얘들도 같이 빠져요. 물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적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 전략.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대응 자체가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장기 보유보다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이슈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바로 방탄소년단, 오늘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조금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라는 어떤 소속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장 일정이나 청약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내일 이제 상장을 위한 일반인 공모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SK 바이오팜의 청약을 경쟁률을 넘었을 거냐 아니면 자금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냐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0일 날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뭐 집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터긴 하지만 어떤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9월 1일 오늘 이제 첫 영업일 우리 증시는 좀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이 9월달 내내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타와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조금 궁금해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alphapro.com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신청이나 아니면은 전화번호와 글을 남겨주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결코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9월 한 달 좋은 증시 시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